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기로입니다. 본 수업의 소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업에서 학습하게 될 것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본 수업에서는 온라인 강의에서 파이썬의 기초를 다루지 않습니다. 파이썬을 배울 수 있는 경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파이썬의 기초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용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익히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썬의 기초를 배우고 싶다면 화면에 나와 있는 사이트들을 참조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직접 구글에서 Learn Python 등과 같은 키워드로 구글링을 해보면 무료로 참조할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수업에서는 먼저 대화식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도구인 아이파이썬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자신만의 인터랙티브한 노트를 제공하는 아이파이썬 노트북의 사용법을 설명할 것입니다. 파이썬에서는 파이썬 쉘이라고 부르는 기본적인 대화식 프로그래밍 툴을 제공하는데 아이파이썬은 이 기본 툴에 몇 가지 강력한 기능을 덧붙인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여러분들은 앞으로 아이파이썬 노트북을 애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아이파이썬의 대화식 프로그래밍 방식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면서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과정을 노트 형식으로 보기 쉽게 기록하고 정리해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툴입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은 아이파이썬 노트북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본 강에서 다룰 파이썬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들은 크게 사이파이라는 에코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할 수 있습니다. 사이파이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은 수학, 과학, 공학 등의 분야에서 컴퓨터 기반의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특화된 것들입니다. 원래 이 분야의 사람들은 매틀랩 등의 소프트웨어를 많이 선호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파이썬의 오픈 소스라는 엄청난 장점 때문에 오늘날에는 사이파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인구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들 구성 요소 중 맨 먼저 주요한 파이썬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라이브러리인 넘파이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넘파이는 특히 벡터 및 행렬 연산에 있어 엄청난 편의성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라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많이 사용하진 않겠지만 추후 많이 사용하게 될 판다스와 매트플롯립의 기반이 되는 라이브러리라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라이브러리인 판다스에 대해 배웁니다. 판다스는 고유하게 정의한 자료 구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가능하게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판다스를 사용하면 엑셀보다는 조금 더 쓰기 어렵지만 여러분이 기존의 엑셀로 하던 모든 분석을 더 큰 스케일의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으며 더 빠른 속도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견한 정보를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나타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트플롯립은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엑셀에서 차트를 그릴 때를 떠올려 보면 데이터의 양이 조금만 많아지더라도 엄청나게 버벅이는데 이 매트플롯립을 사용하면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시각화를 아주 빠르고 깔끔하게 수행해 줍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라이브러리가 핵심이고요. 이 외에도 본 수업에서는 원하는 출처로부터 데이터를 실제로 수집해오고 이를 적절하게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끝난 뒤 여러분이 선택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해보는 실습을 수행하면서 강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은 이러한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통계학을 잘 모르는데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잘 모르는 통알못이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통계이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눈을 기르고 데이터를 대하는 자세를 몸으로 익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고등학교 시절까지 배웠던 아주 기초적인 통계 지식만 있으면 여러 가지 데이터셋에 대한 반복 연습으로
충분히 습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한 데이터를 다루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앞으로의 수업에서 어떠한 유형의 데이터를 다루게 될 것인지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각 데이터셋의 구체적인 분석 방향에 대한 내용은 지금은 우선 생략을 할 것이며 추후 각 데이터셋을 실제로 분석할 때 자세히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usa.gov bit.ly 데이터셋입니다. 인터넷 주소, 즉 URL을 짧게 바꿔주는 bit.ly, 다시 말해 비틀리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2011년에 비틀리는 미국 정부 웹사이트인 usa.gov와 파트너십을 맺고 .gov 혹은 .mil로 끝나는 URL의 길이를 줄이는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실시간 피드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웹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JSON이라는 이름의 포맷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JSON 포맷은 키와 밸류 값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자가 길이를 줄이도록 요청한 URL과 더불어 사용자의 컨트리 코드, GPS 좌표, 타임스탬프, 타임존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빌렌즈 1M 데이터셋입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운영하는 그룹렌즈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는 주로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비영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운영한 서비스 중에서 무빌렌즈라는 영화 평점 매기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무빌렌즈에서는 각 사용자가 여러 개의 영화에 대해 매긴 평점을 사용하여 해당 사용자가 시청한 적이 없는 영화에 대한 예상 평점을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새로운 영화를 추천합니다. 그룹렌즈 측은 무비렌즈에서 축적한 이러한 사용자별 영화 평점 데이터셋을 일반에 공개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추천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험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빌렌즈 데이터셋은 생각보다 단순한 형태를 지닙니다. 보시면 무빌렌즈의 사용자별로 아이디를 부여하고 그리고 무빌렌즈에서 제시하는 영화별로 아이디를 부여한 뒤 특정 사용자가 특정 아이템에 대하여 특정 시점에 5점 척도로 매긴 평점을 이렇게 유저 아이디, 아이템 아이디, 레이팅, 그리고 타임스탬프의 순서대로 한 줄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각 아이디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기본 정보와 각 아이디에 해당하는 영화의 기본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 파일이 추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US Baby Names 데이터셋입니다. 캐글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셋을 제시해 놓고 이들 각각에 대한 특정한 데이터 분석 목표를 세워놓은 뒤 이를 두고 세계 각국의 데이터 분석가들이 경쟁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데이터셋 중 흥미로운 것들을 몇 가지 모아보았습니다. 먼저 여기서 소개하는 US Baby Names 데이터셋인데 이는 미국의 사회보장국에서 미국 내 매해 탄생하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이름 통계 자료를 188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수집하여 공개하였는데 이를 데이터셋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번에도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을 하실 건데요. US Baby Names 데이터셋의 형태는 아주 단순한 편입니다. 맨 처음에 각 데이터 행의 순서대로 ID 값이 부여가 되고 유아의 이름, 탄생연도, 유아의 성별, 그리고 해당 연도에 그러한 이름과 성별을 갖는 유아의 총수를 명시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US 일렉션 데이터셋입니다. 캐글에서 제공하는 두 번째 데이터셋은 미국 대선 후보들의 2016년 예비선거 결과를 담은 2016 US 일렉션 데이터셋입니다. 예비선거라는 게 정확히는 프라이머리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 경선이랑 느낌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에는 주의 추격 표기, 카운티 코드를 나타내는 FIPS, 그리고 정당, 후보 이름, 득표수, 그리고 전체 대비 해당 후보의 득표율을 순서대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셋은 지역별 정치 여론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데이터셋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하면 역시 경제 금융 분야의 데이터셋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캐글에서 제공하는 세 번째 데이터셋은 미국의 피어투피어 대출 서비스인 랜딩클럽이라는 업체에서
2007년부터 2015년 사이에 발생한 대출 관련 정보를 데이터셋으로 구성하여 공개한 것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굉장히 많은 수의 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기다 나타내진 않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현재의 대출 상태라든지 아니면 최근의 지불 정보 등의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워낙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을 진행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대출자의 연봉 및 이자율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대출 상환 여부가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한 예측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분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글에는 심지어 절찬리에 방영된 TV 드라마 시리즈인 왕자의 게임에서 벌어지는 전투와 극 중에서 사망하는 등장인물들의 정보가 포함된 Death and Battles from Game of Thrones 데이터셋도 제공합니다. 이 왕자의 게임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미드이며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셋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이 드라마를 시청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데이터셋을 다루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포일러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망설여지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다룰지 안 다룰지는 추후에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으니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을 가지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수업 혹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분석해 볼 수 있는 데이터셋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캐글에서 데이터셋을 찾아보거나 혹은 구글링을 통해 흥미로운 데이터셋을 더 많이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데이터는 이렇게도 많고 다양하며 이들에 대한 분석도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 수업을 통해 파이썬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많고 다양한 데이터셋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는 눈과 데이터를 다루는 감각을 체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